대항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항해를 해가지고 희망봉을 돌아가지고 인도까지 왔어요. 대박을 칠 꿈을 이제 갖고 힘들게 왔는데 딱 와서 보니까 얘네 뭐야, 많이 보던 애들이 여기 있네.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미 서양인들이 인도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인도에 터 잡고 있었어요. 네,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홍예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또 지난번에 이어서 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고요. 지난번 그 녹화 때요, 모르는 상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50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박사님의 지식의 범위가 넓고 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되게 민망해지는 아니요, 상황인데요. 정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 같이 녹화를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또 두 번째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서두가 길었죠. 아닙니다. 뭐 대부분 정프로님도 그러시고 예전에 3프로 TV에서 진행할 때도 이 세 분 모두 예습 안 해오셨어요. 다 그냥 오늘 어디지? 막 그래서 어디예요? 막 이러면은 그냥 재밌게 들으시면 됩니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아르메니아 이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어지는 이제 시간인데요. 아르메니아 일단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역사하고 그다음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특징 이런 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르메니아 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되게 오래된 나라다. 뭐 세계에서 이제 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이렇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정리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역사가 오래되니까 나라도 많은데 그 나라들이 얌전하게 우리나라처럼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넘어오는 게 아니고 어디 갔어 나라? 중간에 이제 다른 나라한테 이제 잡혀 먹혔다가 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긴 역사를 뭐 이게 지금 따로 역사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편하게 들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줄이고 오늘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와인이 되게 오래됐다 그러는데 기원전 4,000년 정도의 유적이 발견되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기원전 4,000년이면은 우리나라가 단군 할아버지가 그 단기 2333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보면은 한 2,000년 더 하는 거니까 5,000년 좀 미친데 여기는 기원전 4,000년이니까 단군 할아버지보다 거의 한 2,000년 전 더인데 그때 벌써 가죽 신발, 사람들이 입고 다니던 옷, 그다음에 이제 와인을 만들던 그릇. 굉장히 오래된 정말 유명화됐던 나라네요. 그렇죠.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거는 확실한 이제 그런 곳이고 그다음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뭐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제 옛날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법한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있는데 몰라. 히타이트요? 거기 점토판에 보면은 이제 하야샤라는 이제 이름이 나와요. 이게 이제 아르메니아 옛날 이름이니까 그 당시부터 뭔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어떤 동네였구나라는 것들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있는 나라, 왕조 국가는 이제 기원전 9세기,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3,000년 전쯤 되죠. 보면은 이때 이제 우라르트라는 왕조가 처음 우라르트라는 왕조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 왕조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빼놓고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이 왕조가 지금의 아르메니아 수도인 예레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반이 만들어진 게 기록상 보면 기원전 782년이니까 782년. 대충 2000 지금 21년이랑 더해 보면 2018년이 예레반 건설 이제 280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서울이 오래된 동네라고 그래서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서울 600주년, 뭐 서울 정도 600년 이런 행사를 크게 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는 단위가 달라, 뭐 이제 이런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동네라는 사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왕조들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우라르트 왕조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예르반두니 왕조라는 왕조가 또 나타납니다. 여기가 이제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전 한 2세기까지 한 400년 정도 꽤 오래됐던 이제 왕조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가 제일 힘이 세던 시기가 이제 요 시기예요. 대아르메니아, 소아르메니아, 크다 하는 대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작은 소아르메니아 이렇게 두 개의 왕조가 이제 존속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서양사에서 유명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가서 이제 인도까지 가는데 이 동네도 지나가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계 사람들이 여기 이제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대아르메니아, 소아르메니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이 대아르메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의 카스피, 아제르바이잔부터 시작해 가지고 서쪽으로 지금 지중해까지 엄청 큰 영토를 이제 거느렸던 이제 그런 지역인데 이게 아르메니아 지도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보시면 남쪽에는 지금 이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남쪽에 이란이 옛날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이기 때문에 서쪽은 또 옛날로 따지면 로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르메니아라는 위치가 옛날로 따지면은 밑에서는 페르시아, 서쪽에는 로마. 그러니까 양쪽에 껴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새우 등 터지는 나라. 새우 등 터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웬만큼 내가 힘이 세도 뭐 페르시아, 뭐 로마, 야 만만찮은데 싶어서 결국은 387년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보면 멸망이 있어요?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대아르메니아, 소아르메니아가 있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쭉 존속을 하다가 387년 이거는 이제 서기 387년이니까 망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망하냐면은 이제 페르시아한테 이제 망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아르메니아를 지배하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란 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지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페르시아는 이때서부터 이슬람인가 생각이 들 텐데 이슬람은 이것보다 조금 더 뒤의 시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영토는 지배했지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고분고분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뭐 몇 번 맞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일하다 보면 그래요. 고분고분 말 잘 들어주면 막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얘네들은 만만치 않다 싶어가지고 그래 너 기독교? 믿어. 종교가 뭐 중요하냐? 세금 잘 낼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이제 종교의 자유 대신 세금은 내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따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고 인정해줄게.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기가 이제 이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0년부터 한 1000년까지 한 600년 정도는 계속 페르시아의 한 분야로 이제 살고 있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페르시아 그러면은 되게 이렇게 바그다드 생각하고 뜨겁고 더운 나라 중동 지역 되게 열정적인 그 밑에 쪽만 생각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는 되게 영토가 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북쪽으로도 영토가 되게 컸다라는 사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계속 페르시아 영토로 잘 살 것 같았는데 이 서기 1000년쯤 1000년쯤 돼가지고 이제 동로마 제국,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침입을 해와요. 우리 많이 들어봤네요. 비잔틴이랑 동로마 제국이랑 같은 거는 아시나요? 죄송합니다. 이게 헷갈려요. 사실 뭐 동로마는 또 뭐고 소로마는 뭐고 막 이게 되게 헷갈려요. 우리가 이제 원래 이제 로마에서 우리가 지금 여행 가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기서 로마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되게 잘 사는 나라고 그다음에 동쪽으로 동유럽으로 갈수록 좀 못 사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에서 소유럽이 잘 살고 동유럽은 좀 못 산다 그러는데 옛날에 로마가 있던 시절에는 이 서쪽은 되게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잘 살았냐? 동쪽. 지금의 이제 터키. 오히려. 이쪽이 옛날서부터 역사도 오래되고 물산도 풍부하고 그러니까 세금 걷기도 좋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로마가 커지는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지금의 이제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옛날에 이제 서로마, 동로마로 이렇게 갈라졌다가 그래서 서쪽은 이제 뭐 게르만족을 비롯한 북쪽에서 여러 이민족들이 와서 망하게 되고 동쪽에 있는 이제 동로마 제국은 이제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돼서 이제 서기 1000년 이 시기에도 살아남아 있는 거죠. 보면은 꽤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로마, 뭐 카이사르나 네.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네. 사람들이 생각하던 로마하고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네. 좀 약간 오리엔트화 됐다고 보통 이야기들 합니다. 보면은 상당히. 네.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지역이 원체 이제 딱 아주 세계적으로도 봤을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털을 두고 아주 발전하던 곳이었죠. 그래서 이 1045년 비잔틴 제국이 이제 동쪽으로 세력을 넓히면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벌여서 이 지역을 페르시아 전쟁. 예, 자기들을 이제 이 아르메니아를 자기 땅으로 만들었는데 불과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번에는 또 1071년에는 그 셀주크 투르크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의 터키 쪽이죠. 네. 이쪽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친구들이 이 동로마 제국하고 이제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 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이제 져요. 여기서는. 져요. 예. 그래서 동로마 제국이 1045년에 네. 자기들 영토라고 했는데 네. 불과 한 30년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셀주크 투르크라는 이 새로운 세력한테 이 아르메니아 지역을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투르크 제국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제 이 패배에서 물러가는 후퇴하는 이 동로마 제국 사람들 따라가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같이 이 종교도 갖고 했는데 다른 이민족하고 섞여서 사는 것보단 내가 다른 쪽으로 가서 살고 싶어라고 그래가지고 동로마 제국을 따라가지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이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실리시아라는 어떤 그러한 지역에 가가지고 네. 따로 왕국을 이제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벌어지는 이제 십자군 전쟁 때 다 들어봤다. 예, 다 들어봤죠. 이 십자군 전쟁은 정확하지 이 예루살렘을 복원하겠다고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이제 서방에서 서방 로마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이제 오는 거죠. 근데 이 옛날에는 다 로마 제국 영토였는데 네. 지금은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뭐 이쪽에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 믿고 이야기할 사람도 별로 없었는데 이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이 실리시아 이제 왕국에 있던 사람들이 네. 십자군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여기는 어떻고요, 동네가 어떻고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뭐가 나타나고요, 여기 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십자군 활동을 통해 가지고 큰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도 했네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면은 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머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발명가도 많고. 네, 네. 근데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건축과 토목도 되게 잘해요. 그래 돌로 건물 만들고. 돌로 건물 짓고 이런 걸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되찾겠다고 왔을 때 네. 그냥 마구잡이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일단 지키고 있을 성들을 하나씩 만드는데 네. 찾아보시면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일란 칼레라는 성이 있어요. 일란 칼레라는 성이 있는데 일란 칼레 성 같은 거 보면은 야, 어떻게 저 십자군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00년도 더 됐는데 저런 성을 쌓지 싶을 정도로 깎아지른 절벽에 막 어마어마하게 높은 막루에 막 꼬불꼬불한 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를 십자군 기사들이 쌓은 게 아니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성을 쌓을 때 그럼 맨입으로 쌓아주느냐? 돈 받아야죠. 돈 받아야죠. 그러니까 성 하나 지을 때마다 얼마씩 돈을 받았기 때문에. 건설이 지금도 돈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네. 많은 돈을 이제 벌었죠. 이게 그때 첫 녹화를 하고 나서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를 제가 검색을 해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건물들도 예. 그래서 그리고 숲 안에 있고 산 안에 있어서 더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되게 아담하고 네. 어떻게 자연하고 잘 어울리는 건물들이 주로 아르메니아에 있는데 네. 이 당시에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시절에는 이제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는 또 이런 재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이스탄불 안 가보셨죠? 저는 여행 꼬맹이여가지고 얼른 끝나면 많이 다니고 싶은데. 이스탄불에 가보시면 이제 뭐 아야소피아 같은 이제 옛날 로마 제국 시절에 지었던 이제 그런 대규모 건물도 있고 그 이후에 지어진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지은 많은 큰 건물들이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옛날에 지었지?라고 하는데. 이거를 지은 사람이 이제 그 미마르 시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미마르 시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당연히 이제 이슬람교도긴 한데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아니네요? 개종을 한 거죠. 개종을 했는데 이 미마르 시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마르 시난과 그의 제자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의 이제 훌륭하고 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물들 대부분을 이제 설계하고 건설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자기 나라는 이제 별 볼 일 없어졌지만
다른 지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주면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이제 주로 저 지중해 쪽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럼 네. 지금 아르메니아 쪽은 도대체 어떻게 돼 있느냐,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텐데, 여기는 이제 이때부터 계속 이제 십자군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네. 13세기, 14세기쯤에는 이제 그 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네.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또 침입을 하고 한바탕 노략질을 이제 저지르고 네. 한 다음에 13세기, 14세기에는 전혀 뜻밖의 사람들이 또 나타나요. 몽골 사람들이 나타나요. 네네.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이 이때 나타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징기스칸을 딱 보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종교도 달라. 뭔가 생김새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죽자고 싸우다가 다 죽었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아니야, 이거는 쟤네들하고 싸울 일이 아니야라고 잽싸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똑똑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항복할게. 그래서 일찌감치 항복을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몽골 사람들한테는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서쪽으로 가는데 맨날 싸우기는 하지만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는 건지, 다음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길잡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르메니아는 한때는 십자군 편에 서가지고 또 이슬람하고 싸우다가 이번에는 또 몽골하고 또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동료일 수도 있는 이제 기독교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이슬람 쪽으로 더 많이 싸워요. 네. 그래가지고 이 몽골이 1285년에 그 바그다드, 지금의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이제 점령을 하는데, 이때 결정적인 공을 세웠던 게 이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몽골을 도와줘가지고 나름대로 또 잘 살아남았는데, 몽골이 이제 저쪽 그 이집트 근처까지 쳐들어갔다가 네.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하고. 이집트도 또 셌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이집트 쭉 서쪽으로 오다가 이제 몽골이 처음 패배했던 게 이제 이집트 쪽에서 거기서 이제 패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물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갑자기 몽골이 동쪽으로 다시 휙 가버리니까 네. 우리는 뭐지? 낙동강 오리알이 됐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주변에 있던 이 이슬람교도라든지 네. 그리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봤을 때 보면은 아르메니아 쟤네들은 뭐냐? 쟤네는 누구 편이야? 왔다 갔다. 이슬람 저기 몽골 애들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지요. 미운 털 박혔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결국 16세기에 되니까 네. 이제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페르시아 네. 양쪽이 이 아르메니아를 이제 갈라먹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로 1994년까지 91년까지 몇백 년 동안에 아르메니아는 이제 별개의 나라로 잘 존재가 안 되고 그냥 아르메니아 사람들이라는 별도의 민족으로만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39년에 그러니까 17세기죠. 네. 17세기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 페르시아가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러시아가 등장을 해가지고 또 이 지역을 야금야금 먹고 들어갑니다. 정말 고통의 나라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온 나라들이 좀 힘이 세지면 아르메니아 한번 우리 걸로 했다가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아르메니아 놓고 또 싸우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속상해. 내가 뭘 해보려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맨날 남들이 들어오다가 가만히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쥐어 그쵸. 터지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1828년에 러시아에 의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 세력이 이제 쫓겨납니다. 네. 쫓겨나고 이제 20세기쯤 되면 이제 이 지역에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네. 이제 아르메니아 대학살도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소련에 의해서 이제 아르메니아가 이제 완전히 이제 소련의 한 부분으로 이제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거 자료 찾다가 또 봤죠, 제가 살짝. 예, 그래서 그래서- 한숨을 깊게 쉬었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해드릴 네. 거고요. 네. 그래서 결국 아르메니아는 그럼 언제 나라가 만들어진 거냐? 지금 네.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딱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보면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라가 된지. 91년 9월 21일 날 9월 21일 주민 투표로 우리 아르메니아는 이제 소비에트 연방에서 탈퇴해서 네, 별도의 독립했다. 독립을 하겠습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독립을 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사는 정말 뭐 수천 년 된 우리보다 한 2,000년 단군 할아버지보다도 그쵸. 한 2,000년 더 전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나라인데 실제로 그러면 현재 아르메니아는 언제 됐냐? 그러면 30년 된 그쵸. 나라입니다라고 네. 하는 이제 이런 나라죠.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되게 이렇게 보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잘 없었는데 네. 역사책을 보다 보면 그 인종은 많이 예, 아르메니아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런 이야기를 저는 되게 많이 겪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미얀마를 봐도 갑자기 아르메니아가 툭 튀어나오고 네. 여기도 아르메니아 사람 나오고 중국 뭐 옛날에 아편 전쟁할 때도 아르메니아 사람 나오고 이게 도대체 네. 얘네들은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네. 나라가 없이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살아남을 네. 수 있던 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근성이 뭐가 있나요? 근성이라기보다는 네. 이 상인 예, 무역. 무역을 하고 네.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는 데는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는 영업왕이네요. 영업왕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 들어보셨죠? 네. 예, 이거 철학자. 예. 네,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정프로님이 다른 데에서 여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제 네. 되게 딱딱해 보이는 이제 네. 철학자죠. 네, 독일 철학자인데 네, 네. 임마누엘 칸트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상업적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다. 개념이 정확하신. 예,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평화적으로 접근하는 법을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도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되게 거래를 잘하고 네. 사람들한테 가볍게 다가와서 그쵸, 부담스럽지 부담스럽지 않게. 않게 뭔가를 이야기하는 법을 안다라고 할 정도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옛날 요즘엔 배우나 모르겠다. 데이비드 휴미라고 영국의 이제 철학자가 있는데 네. 이 양반이 이제 그 이야기한 걸 보면 되게 재밌어요. 네. 유럽에 유태인이 있다면 네. 동양 여기서 말하는 동양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 중동쯤이 되는 거죠. 네. 이쪽에는 아르메니아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하고 네. 아르메니아인이 어떻게 보면은 그쵸. 상당히 라이벌 같은 존재라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유대인이 사기꾼이라면 네. 아르메니아인은 정직한 거래자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사람들의 다를까? 인식이 한 장 차이. 완전히 극과 극이죠. 네. 똑같이 와서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네. 어떤 거래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유대인은 되게 이렇게 사기꾼이다 라는 인식이 이제 팽배해 있었는데 비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되게 좋은 거래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보면은 네. 딱 인식이 드러나는 거죠. 장사꾼, 사업가. 네,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지금도 어떤 이런 사업적인 마인드가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장사한다, 물건을 거래한다 이런 거를 되게 좀 낮게 보잖아요. 지금도. 네, 그렇죠. 예, 사, 농, 공, 왜 상에서 장사치기라는 그렇죠. 말도 장사치라는 있었고. 말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선 시대도 보면은 제일 위에가 선비, 사. 그렇죠. 그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농. 맞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이 산업. 공,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고 네. 그다음에 제일 밑이 상이죠. 상.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곳에 앉아서 일을 하는 거를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이제 보통 농업이나 이런 걸 중시하는 사회들이에요. 글 쓰고. 그렇죠. 글 쓰고 네. 그다음에 글 쓰는 사람들은 자기 뭐 안 하잖아요. 그럼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한 게 식량이잖아요. 네. 식량을 만드는 농민들이 그래서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그 먹고만 살 수 없으니까 아니 먹으려고도 뭐 가마솥도 있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물건도 있어야 되니까 물건 만드는 사람도 한 곳에 앉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상인들이라는 존재들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부상처럼 다 떠돌고 들쳐매고. 맨날 사기치는 것 같고 왜냐면 이혼 붙이고. 나중에 보면은 옆 동네는 너 얼마 샀어? 나는 분양. 나는 세냥에 샀는데 300원. 뭐야 저 자식. 뭐 이제 이런 거죠,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낯선데 그렇죠.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이 지리적 위치가 네. 아르메니아라는 지도를 그 지도를 펼쳐놓은 거 잘 보시면 네. 실크로드 상에 있어요. 그래요? 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던 그다음에 남쪽 페르시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던 이쪽을 완전 거쳐가는 내륙. 그런 지역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자 보세요. 로마도 거쳤죠. 네. 페르시아도 왔죠. 무슨 셀주크 투르크, 뭐 오스만, 네. 여러 세력들이 네. 다 한 번씩은 건드리고 가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해야죠? 그
재치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임기응변이 능하고 그러니까 눈치도 눈치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다 보면 그 동네는 되게 불안한 동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많이 그래서 계시구나.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국에 지금 아르메니아는 한 300만 정도밖에 없는데 전 세계에 한 700만에서 800만이 있다. 외웠다고 자랑하려고 600만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도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여기저기 있고 옛날서부터도 그런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면서 서로 먹고 살려고 상업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죠. 너도 아르메니아 사람이지. 우리는 아르메니아 사람들. 그러니까 응집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이제 가졌던 이제 그런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것들은 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동로마 제국,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이 등장했던 한 1064년 뭐 요때부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요 시기를 거치면서부터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비잔틴 제국도 만나고 그다음에 셀주크 투르크도 만나고 오스만도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상당히 정신이 이제 없는 이제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453년에 이제 큰 일이 벌어져요. 동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동로마 제국이 딱 멸망을 하면은 이제 대제국 1000년을 넘게 왔던 대제국이 멸망한 그 자체로도 큰 일이지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랑 사이가 안 좋던 철천지 원수가 된 이슬람 애들이 동로마 제국을 점령을 한 거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 당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던 향신료, 동쪽에서 나오던 물건들을 내가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로마 제국을 통해 가지고 동로마 제국이 우리랑 뭐 카톨릭 좀 다른 쟤네 좀 달라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있으니까 뭐 베네치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인들이 가서 그 물건들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이제 그 동로마 제국을 멸망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이제 무역로가 차단이 된 거죠 보면은. 가운데 큰 덩어리가 잘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예전에 십자군 전쟁 때 봤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여기 손을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 아직 여기 있어요. 너무 착해.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보니까 이미 옛날서부터 이제 오스만, 페르시아 이런 밑에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오스만이나 오스만 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그냥 국민들의 신민들이에요. 그래서 원래부터 이제 있던 애들이고 뭐 기독교 그래 믿어 조그만 애들이니까 놔두던 애들이니까 이 서유럽 사람들 그러니까 유럽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말 좀 통하고 우리가 좀 신뢰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국제 무역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몽골이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실 왕따가 됐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시기 때부터 이제 다시 활발하게 이제 무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는 1639년쯤이에요. 1639년은 이제 페르시아하고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하고 이제 드디어 맨날 싸우다가 둘이서 이제 자 아르메니아 이제 갈라먹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라고 이제 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한쪽에는 오스만 투르크 쪽에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제 페르시아 쪽에 이제 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스만 쪽 사람들은 오스만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괴롭히긴 했지만 오스만 사람들은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다음에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정을 안 하고 자꾸 뺏어가고 막 이랬던 거죠. 이제 보면은. 근데 그에 비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잘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장사를 잘하네.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특혜를 이제 부여를 합니다. 크아스라고 그래가지고 특혜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세금도 별로 안 내고 너희들이 물건을 열심히 팔면 우리가 너희 돈 번 거는 우리가 보장해 줄게. 열심히 팔어. 대신 세금 잘 내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나라도 없어. 종교도 달라. 이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고 그다음에 뭔가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장사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로 가서 이런 장사를 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됐고요. 불안한 마음이 계속 심리적으로 있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장사를 할 때 이제 특히 이제 유럽에 가서 장사를 할 때 보면은 제일 이제 믿고
내미는 첫 번째 카드가 우리 기독교도 우리 크리스찬 그걸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네. 기독교야. 그리고 예수님도 알고 뭐 약간 다르지만 뭐 그래도 사촌쯤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일단은 친숙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시켜보니까 페르시아의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서 통하는 게 있고 정보를 전해주는데 네. 지나고 보니까 맞아. 신뢰가 쌓이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네. 소유럽 상인들이 이제 동양 이제 오리엔트에 대해서 가려고 네. 그러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거래하면은 믿을 것 같아. 네. 라고 그래가지고 뭐 동양에 대한 열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정도로.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때서부터 이제 네.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불어도 공부해야 되고 러시아어도 공부하고 또 뭔가 거점의 위치라는 예, 생각도 위치를 해야 있다 되고 보니까. 물건을 팔려면은 일단 서로가 말이 그렇죠. 통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자녀들한테 요즘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너희들이 이제 영어를 잘해야 먹고 살아 막 그래가지고 막 네, 고생 시켰잖아요. 요즘은 또 중국어 하라고 하고. 요즘엔 중국도 하라 그러고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언어적 지식을 이제 열심히 갈고 닦았고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원래 갖고 있던 협상 기술, 그다음에 갈등 조정, 중재. 원래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싸움은 말리고 거래는 붙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약간 MOU 잘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중간에 서가지고 나 그 가격에 안 팔어. 아니 너는 돈 줘도 내가 안 팔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나타나서 그러지 마시고 화 좀 푸시고 하면서 네, 저를 중재자. 믿고 중재하면서 자기는 중간에서 이제 이득을 챙기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 유럽 사람들 기록을 보면 네.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거래인이죠. 거래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똑똑한 거죠. 그렇죠. 영리한. 그렇죠. 그래야만 살아남는. 누구한테 미움을 받으면 적을 만들면 못 살아남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었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잘 활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의 이란에 보면은 이스파한이라고 되게 역사 유적이 많은 오래된 도시가 있는데 네네. 이 동네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몰려 사는 이제 뉴 율파라는 동네가 있어요. 네네네. 원래 이제 아르메니아에 율파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몰려가가지고 율파를 이제 막 공격을 해서 파괴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옵니다. 한 30만 명 정도를 붙잡아 오는데 오다가 한 15만 명이 죽고 한 15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이스파한 동네 옆에 보면은 모여 사는 거예요.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제 집단 거주 구역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 만들었으니까 율파에서 봤으니까 뉴 율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가 나라 이름은 아니지만 동네 이름이죠. 동네 이름처럼. 예. 그래서 우리가 뉴욕도 영국의 요크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뉴욕이에요? 예. 그래서 뉴욕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뉴욕이 영국 사람, 그러니까 그 미국이 영국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그 동네는 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뉴 암스테르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나온 사람들이 새롭게 이제 그런 식으로 떠나오면 자기들 이름을 붙여서 뉴자를 붙이는 데들이 이제 많아요. 보면은. 박사님은 그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그걸 왜 모르죠? 난 모른다. 여러분은 아셨나요? 난 몰라. 그러지 마시고 이게 뭐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 지금부터 알아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뉴 율파라는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이제 하기 시작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귀한 뭐 카페트도 잘 짜고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그 카페트 있죠. 뭐 이런 것도 잘 짜지만 이 비단, 실크도 페르시아에서 했는데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옛날서부터 이 실크를 가지고 무역을 오랫동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잡아오고 나니까 이렇게 보니까 얘네들이 옛날서부터 실크 무역을 잘했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나는 실크는 니들이 잘 팔아봐. 못 팔면 죽어. 뭐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원래 자기들이 잘 다루던 물건이니까 이거를 실크를 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잘 가격을 잘 받아오니까 페르시아 왕국 입장에서 보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 실크 무역하지 마. 아르메니아 너희 독점. 물건 잘 팔아오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우리 저 다른 것도 잘 팔 수 있어요. 장사 잘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그럼 너희들 보석도 팔아볼래?
그래서 팔죠. 좋은 것만 팔았네요. 그래서 비싼 거죠. 고가품을 네, 파는 거죠. 보면. 예, 그래서 귀금속, 뭐 실크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한 네. 150년 정도 페르시아와 더불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아. 번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보면은. 이때가 제일 번성했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르메니아 제일 사람들한테는 번성기. 되게 행복했던 음. 그런 시기가 이제 요 페르시아가 아직 세력이 좋을 때 아. 요 시기였던 거죠. 네. 그래서 뭐 물론 페르시아 사람들은 종교가 다르니까 네.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2등 시민이에요, 항상. 2등 시민이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기분이 좋으면 아르메니아 사람들한테 잘 해주다가 새로 바뀐 왕이 쟤네들 뭐야, 왜 기독교들한테 우리가 저렇게 자꾸 특혜를 줘, 이러면 또 특혜도 뺏기고 왕이 바뀔 때마다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분위기 바뀌고 예, 분위기가 바뀌고 네. 상당히 이제 괴로운 존재였지만 그래도 페르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잘 벌어주는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예, 쓸모 있는 그런 존재가 됐던 거죠. 그래서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시기에 계속 해외로 이제 나가는데 네.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다가 돌아왔다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가보니까 여기도 아르메니아 사람 있어, 저기도 아르메니아 사람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이제 곳곳에 아예 터를 잡고 살기 시작을 해요. 마을을 예, 네. 그래서 동유럽, 서유럽뿐만 아니고 러시아, 그다음에 지금의 레바논, 그다음에 뭐 중앙아시아, 네.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심지어 중국까지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당시의 기록을 찾아보면 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교육하는 물건 양을 다 합하면 뭐 수백만 톤에 이른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 없이 이제 국제 무역이 돌아가지 않는다 정도로 이제 하는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이런 무역을 위해 가지고 네. 학교도 세워요. 무역학교, 상업학교죠. 상업 네트워크. 예, 상업학교. 그래가지고 책도 만들어요. 가이드북. 이렇게 팔아라. 그렇죠. 사람들하고 만날 때는 이런 이야기를 해라. 우리가 너희의 길라잡이가 되어주겠다. 그렇죠. 돈은 이렇게 회수해라. 물건 돈 떼먹이면 안 된다. 경영학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아름아름 그냥 노하우로만 갖고 있던 거를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서 다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상인들이 자기들이 점점 이제 상인들이 커지니까 네. 페르시아 쪽으로 와서 네. 이제 이 무역을 하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거기 맞서가지고 네. 이 큰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제 우리 요즘 말하면 종합 상사 같은 이런 회사들을 이제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육상 무역, 주로 낙타나 이런 걸 네, 통해 가지고 네. 하다가 네. 무역 경로가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기 네, 시작하니까 배 타고. 거기에 같이 가니까 익숙치 않은 배도 타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돌아다니면서 루트를 개척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네. 스웨덴 멀리 이런 나라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이쪽에 있는데 스웨덴은 저 북쪽에 있는데 네. 어떻게 가지? 라고 하지만 이 어떻게 사람들은 돌아서 가지? 루트를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육지로. 러시아로 쭉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위에. 그 다음에 스웨덴으로 가는 꽤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루트를 또 개척을 해가지고 아. 그 루트를 독점을 해서 돈을 잘 벌어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우리는 유럽의 북쪽에 있어가지고 교육하려면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그러게요.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 엉뚱한 곳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 세계 지도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네. 예, 그래서 네. 스웨덴하고도 이제 짝짝꿍이 돼가지고 스웨덴에서 나는 물건들 우리가 가지고 팔아줄게요. 라고 해서 스웨덴하고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하고 또 붙기도 해요. 보면은. 똑똑해. 예, 똑똑하죠. 네.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남들하고 경쟁을 회피하면서 새로운 시장들을 잘 찾아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전혀 뜻밖의 곳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또 힘을 발휘합니다. 어디죠? 인도입니다. 인도요? 예. 뭐죠? 인도에 우리가 옛날 그 대항해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 아프리카 서해안을 달아서 동해안을 이렇게 쭉 네. 와서 이제 인도까지 네. 왔죠. 네. 힘들게 이제 뭐 머리 아파. 바스코 다가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서쪽에서부터 항해를 해가지고 희망봉을 네. 돌아가지고 네. 인도까지 왔어요. 대박을 칠 꿈을 이제 갖고 네. 힘들게 왔는데 네. 딱 와서 보니까 얘네 뭐야, 많이 보던 애들이 여기 있네. 누구냐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에요. 왜 아르메니아 많이 왔죠? 사람들은 이미 서양인들이 인도에 오기 전부터 이미 인도에 터 잡고 있었어요. 인도에 아르메니아가 또 있었어. 예, 이미 네. 와서 나름대로 아르메니아인들이. 그 인도하고 그 중앙아시아 쪽에서 교역을 할 때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거 딱 와서 보니까 인도에도 또 낯익어. 기독교 신자가 있네. 아르메니아. 또 공감돼. 그 아르메니아 맞아? 그랬더니 그 아르메니아 맞아요, 우리.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그러면 잠깐만 우리 경쟁자인가? 아니면 얘네들을 잘 손을 잡아볼까? 동업자인가? 동업자인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당시에 인도, 지금의 미얀마 뭐 이런 지역을 이제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뭐 향신료, 직물, 뭐 아편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약간 애매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영국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무슨 결심을 하죠? 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인도의 동인도 회사랑을 세워서 이제 무역을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벅찬 거예요. 아, 그래서 또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자꾸 활용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좋기도 하겠지만 또 주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의 컨택으로 그렇죠. 뭔가 왜냐하면 나라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민족으로만 이렇게 있으니까 나 왜 이렇게 속상해?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말은 좀 통하고 그런 거죠. 뭐 그래서 1688년에 이제 동인도 회사랑 이 인도에 살고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하고 계약을 체결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 인도 주변에서 무역을 할 때는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할 때는 이 영국 배를 이용해야 돼. 다른 나라 배 이용하면 안 돼. 대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영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혜택을 줄게. 맨날 무슨 혜택 준다고 하고 다 이용해 먹고.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당시 인도에 각축전을 벌이던 몇 나라가 있었지만 딱 보니까 영국이 제일 힘이 좋고 힘이 센 거니까 얘네들하고 손을 잡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난 계속 아르메니아 불쌍하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당시 인도에 와 있던 유럽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야 쟤네들은 왜 특혜를 받아? 왜 동인도 회사는 우리한테는 안 해주고 막 이제 되게 속이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인도에 와 있던 이 유럽 상인들이 아르메니아인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 이제 옷을 입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1688년서부터 한 100년 정도는 동인도 회사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돈을 잘 벌고 이걸 통해 가지고 중국 지금 이제 홍콩 근처에 있는 광저우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서 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18세기쯤 되니까 이제 그 18세기 후반쯤 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아르메니아 사람 없어도 우리끼리 잘할 것 같아.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리잖아요. 나쁜 사람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이제 광저우에 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쫓아냅니다. 왜 쫓아내? 왜냐면 이제 거기 영국 상인들이 가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쫓아내지는 말아야죠. 살기는 해야지.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덤덤하게 또 가요. 왜냐면 그게 오래 전부터 몸에 이거 있으니까. 그렇죠.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던 마카오, 또 갔어. 인도 차이나 반도 이런 데로 또 갑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그 중국에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또 무역회사도 세워가지고 별도로 이제 활동도 하고 하지만 영국 사람들이 이때서부터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이제 집요하게 탄압을 해요. 왜냐면 영국 사람들이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그래? 나빴어. 영국 왜 그러니? 제가 지구본 연구소 하다 보면 제일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시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보면은. 너 또 나왔냐? 참.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도 현재로 오기 시작을 하면 이 영국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쥐어 터지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보면은. 너무 착해서 그래.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저 남부 지역까지 공동체를 만들고 꽤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 이렇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끼리 뭔가 다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와서 몰려 살면 또 착해서 안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착해서 안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적을 만들지 않고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꽤 많아요. 옛날부터 유명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도 동남아 지역에 꽤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고요. 우리 아라비안 나이트 보면 다 돈 벌러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막 뭐 이렇게 싣고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만화에도 항상.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태인들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업 활동 많이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은 가면 대부분 어느 순간 학살을 당하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켜요. 되게 이렇게 견제를 많이 받았어요. 필요는 한데 쟤네들 마음에 안 들어. 왜 쟤네들 저렇게 몰려 살지? 적을 만들었나? 근데 아르메니아는 별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상업을 할 때 본국에 있으면 남자들만 갔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여기 있고 본국에 있고 나 돈 벌러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돈 버는 몇 년 동안 있다가 본국에 돌아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만 득식을 한 이런 아, 동네는 왠지 좀 야 쟤네들 뭐지? 막 삭막해 시커먼 놈들만 모여 있고 삭막해. 목적이 씌웠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또 네. 남자들끼리 있으면 또 싸움도 많고. 근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가족을 항상 데리고 다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부 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우리는 정착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도 있고, 그럼 애들끼리도 금방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기 시작을 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냥 자연스럽게 잘 섞이는.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어릴 때부터 컸으니까 같이 친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어떤 동네에 잘 이제 파고 들어가기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자, 뭐 기록 이런 걸 잘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르메니아 사람들끼리 유대인들끼리 우리끼리 몰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공유하고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고 알려주는 게 없고 정보를 잘 이게 정보를 잘 제공해 주니까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대접을 잘 받았던 거죠. 보면은. 그래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상업 민족, 유대인의 라이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하지만 뭔가 느낌은 다른. 예, 느낌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나름대로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던 뭐 국가가 꼭 필요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지만 아직은 문제 없어. 이 정도의 그냥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돈 잘 괜찮아. 벌고 뭐 가끔 박해도 받지만 뭐 우리는 나름대로 그래도 전 세계에 다 우리 친척들이 있고 재밌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21세기형 어떻게 보면 행복 지수도 높을 수 있었겠네요. 오히려. 오히려 그랬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네. 자유롭게 여행하고 돌아다니고 이 나라 저 나라 가보고 마음 내키면 거기 정착하고 뭔가 매여 있는 거 없이. 네, 되게 21세기 기준으로 보면은 행복할 것 같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렇긴 한데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이제 슬픈 이야기. 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올지도 몰라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아니죠, 3부에서 다음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